시청자 여러분,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화재 사고가 아닙니다. 이번 화재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리셋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심장을 정조준했던 설계된 공작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2025년 9월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선실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무려 22시간 동안 국가 전선망이 완전 마비되었고 그 피해는 실로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46개 국가 시스템, 600여 연동체계가 동시에 멈춰버렸고 카드 결제까지 끊기고 교통 할인이 사라지고 전자인증이 먹통되었습니다. 국가의 생존 기반이 통째로 무너져 내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불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 모든 데이터의 실종이었습니다. 소방청은 배터리 폭발이라는 설명을 내놓고 있지만 그 폭발은 전원이 꺼진 뒤에 40분 후에 발생했다는 충격적인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건 기술적으로 불가능했던 시나리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UPS, ESS 등 정전 방지 시스템은 애초에 발화가 불가능한 구조였고 배터리 관리 시스템은 사전에 경고를 줘야 합니다. CCTV 24시간 상주 인력 자동 소화 시스템까지 갖춘 완벽한 화재 방지 시설에도 불구하고 초기 대응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은 무슨 이유로 설명되지도 않습니다. 백업 시스템도 작동하지 않았고 스프링쿨러조차 움직이지 않았다는 사실은 충격을 넘어 국민적 분노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식할 것입니다. 이번 사고는 사고가 아니라 어떤 신호였다. 누군가 꺼버린 것이다. 전직 소방관은 이 화재를 수상하다고 여기고 직접 제보에 나섰고 현장 CCTV가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정부의 증거 은폐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심지어 현장 소방서장이 언론 브리핑까지 맡았고 이것은 재난 대응 시스템의 기본을 어긴 것이고 보통 총리실이나 대통령실이 직접 브리핑에 나서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현장 책임자 뒤에 숨었습니다. 국민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불길도 문제지만 신뢰가 먼저 무너졌다. 그리고 그 결정적 장면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날 오전 정부는 정기 점검을 이유로 국가 전산망 전체를 끄겠다고 예고했고 그리고 몇 시간 후에 화재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들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건 점검이 아니라 어떤 준비가 아니었냐고.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에 군 장교 2명이 중앙선관위 전산센터 현장에 직접 들어가서 서버 장비를 촬영한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선관위 케이블 연결 상태를 촬영했고 그 촬영 대상은 선관위 내부 망과 외부 망이 연결되어 있는 정황을 확인한 것입니다. 연결되어 있었다면 그것은 보안 규정 위반이고 그 당시 전문가들은 비상계엄군이 촬영했던 것은 외부 침투 가능성을 확인한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조차 서버 구조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직접 확인한 것입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단순한 화재 사태가 아니라 중앙선관위 부정선거 관련 자료가 정치적 개입 또는 외부 개입을 끊고 은폐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냐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중국 무비자 입국이 동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서버가 불타고 있는 그 순간에 신분까지 확인이 불가능한 중국인들이 대거 입국했습니다. 전산이 마비되자 공항은 수기로, 수작업으로 심사를 전환했고 여권 번호와 얼굴 사진을 사람이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인해서 위조 여권 적발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누가 들어와도 모릅니다.
수기 심사 체제가 고착되면서 국가 보안 공백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가 국경이 뚫려 있다고 직감하고 안보의 최전선이 무너지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전쟁 중이라고 중국산 전선 장비가 대거 반입되고 교체되었고 중국이 하이브리드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의혹들은 더 이상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네티즌들은 지령이 있었다, 지워야 할 기록들이 있었다, 부정선거와 관련된 제보, 음모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해진 것은 외부 통제 시나리오였습니다. 화웨이 장비가 내장되어 있는 킬 스위치가 원격으로 작동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고, 북한이 EMP 공격을 감행하게 되면 대한민국 전산망은 단 몇 초 만에 무력화될 수 있다는 군사 전문가들의 경고가 이어졌습니다. EMP는 한 번에 발동되면 2개월 이상 전자 시스템을 복구할 수 없다는 분석이 제시되었고, 저가 장비 사용이 이러한 취약성을 극대화하고 있다는 비판도 확산되었습니다. 중국이 전산망을 겨냥해서 데이터를 통제하거나 유출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경계심은 이제 확신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기술적 사고가 아니고 정권과 외세가 함께 설계한 침투 시나리오라는 음모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 실험의 대상이 되었다. 위구르, 홍콩, 말레이시아도 그랬고, 이제 그 차례는 대한민국이었다는 것입니다. 네티즌들은 이 작전에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작전명 화재 차이나. 국민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CCTV 공개와 수사 즉각 착수 요구가 이어지고 있고, 정부는 이것을 지연시키면서 책임을 누군가에게 전가하면서 전문가들은 보안 체계 전면 재점검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롯데카드 CVC 정보 300만 건이 유출되면서 인증 시스템의 기반이 무너졌습니다. 국민은 더는 백업의 부재, 해킹 피해를 사고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것은 고의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우리들의 선택입니다. 이 사건을 이대로 뭉갤 것인가, 이대로 외면해 버릴 것인가, 아니면 마주해서 저항할 것인가. 국민들은 단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이건 절대 사고가 아니었다. 설계된 누군가의 공격이었습니다. 동남아 친중 세력들이 줄줄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유럽의 좌파 세력들도 몰락하고 있습니다. 한국만 유독 거꾸로 가는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언론과 반국가 세력이 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거짓을 묻기 위해서는 더 큰 거짓이 동원됩니다. 그들은 부정선거를 뭉개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 결과 국가정보관리관 화재로 이어졌다는 의혹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골문 상처는 반드시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기가 임박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힘내시길 바랍니다. 시대정신연구소에 후원해 주신 남기성님, 최강훈님, 서견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